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두 가지 재판입니다. 먼저 김용씨 재판부터 해드릴게요. 김용씨 2심. 저 최근에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울산 사건이 뜻하지 않게 뒤집어졌잖아요. 와, 저거 울산 사건 2심에서 그렇게 뒤집어질 줄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 사건이 뒤집어지면서 뭐 황우나 송철호 이런 사람들 무죄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뭐 검찰 없애야 된다 그러고 진짜 뭐 자기네들 지금 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뭐 지금 프레임이 씌워졌다 뭐 그러는데 그 사건도 그렇게 뒤집어져서 혹시라도 김용 사건도 2심에서 뒤집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었는데 다행히도 1심하고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뭐 1심, 2심이 똑같다 그렇게 해서 그냥 허투루 볼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랑 연관이 돼 있겠어요? 이재명 대표 사건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내용 자체도 김용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미의 뇌물 혐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액수가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뭐냐면은 경선 자금. 경선 자금이 뭐냐면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경선 자금 명목으로 처음에 기소된 금액은 8억 4천만 원 가량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심이 유죄로 인정된 게 6억 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빠지는 금액들은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게 뭐 유동규 씨가 챙긴 것도 있고 돌려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이 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뇌물이 7천만 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돈이 어디 쓰였냐. 바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대선 후보로 뽑히도록 하기 위한 경선에 쓰였다는 것이죠. 유동규 씨가 이 사건 1심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선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준비하는데 광주 남부지방을 도는데 너무 힘들다. 지방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김용이 개인적으로 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대선에서 조직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광주 여기서 지금 유의미한 게 광주가 그때 당시에 누가 더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이낙연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약간 데자뷰가 드는데 여러분 그 돈봉투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서 그거 있잖아요.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정근 씨가 얘기한 거. 저 그거 기억나더라고요. 지금 시연님 오빠 광주는 해야 돼. 저하고 지금 똑같은 지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필요하다. 뭐에 필요하다? 지금 이재명을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그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규 씨가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을 했잖아요. 뭐 2021년 5월 3일 저 이제 날짜도 기억하는데 그때 유동규 씨의 그 사무실에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그때 뭐 햇빛이 비쳐 들어가는데 뭐 이제 굉장히 뭐 5월이지만은 날씨가 추워서 사파리를 입고 있었고 김용 씨가 사파리를 입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저 정민용 씨 증언 같은데 그 사파리 그 밑에 부분만 봤었고 나중에 무슨 치명한 고려 치명한 봉투가 있었는데 없어졌더라. 그렇게 해서 돈 오간 게 맞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그 유동규 씨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유동규 씨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 이거 검찰이 회유한 거다.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믿을 수 없었던 거는 그날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던 김용 씨 측이었어요. 그 알리바이 만들어냈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알리바이 그날 내가 5월 3일 날 지금 유동규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아니라 그 경상원 그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있었다라고 했던 이용우 씨 어떻게 됐습니까? 위증으로 기소됐잖아요. 그때 경상원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그게 위조된 거였잖아요. 그 휴대폰 캘린더를 갖다가 휴대폰을 낸 것도 아니고 그 일정이 있다는 휴대폰 캘린더를 갖다가 종이로 내는데 그게 조작된 거였잖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거. 2심에서는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당시에 자기 그 알리바이가 있다라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에 보면은 그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내가 다른 데 있었다라고 김용 씨가 주장을 했는데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 자, 이 구글 타임라인이 객관적인 증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정의 흔적이 있다. 뭡니까? 이것도 조작됐다는 거 아닌가요? 야, 이게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증언을 했는데 증언 지금 위증했다고 지금 증인들 뭐 지금 일부 구속 기소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죠. 2심 와 가지고 구글 타임라인 냈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이것도 석연치 않다. 이거 손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못 믿을 거는 이게 유동규 증언이 아니라 지금 김용 씨 이 증언, 이 김용 씨의 말을 지금 더 못 믿겠다. 이렇게 증언도 조작되고 이 타임라인도 지금 이게 이상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진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 오간 명분이 뭡니까? 지금 김용 씨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뭡니까?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거 몰랐을까요? 이 돈 본인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 이거 몰랐을까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거는 김용 씨 하나입니다. 다른 뭐 민주당 인사라든지 이재명 대표 기소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혐의가 열 몇 개고 뭐 재판이 몇 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경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막혔냐고 보면은 일단 김용 씨가 맡고 있어요. 김용 씨는 자기는 지금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알리바이 내세우고 증인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뭐 이재명이 알았는지 거기는 갈 여지가 지금 없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현금이잖아요. 그 뭐 치명한 봉투 쇼핑백 봉투에 넣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추적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뒤늦게나마 사건화돼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은 작년 11월에 지금 지금 국힘의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국힘 쪽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그 이재명 대표도 같이 돈을 받았다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배당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진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사실 불법 대선 자금,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이다라고 한다면은 왜 과거에 왜 우리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돈을 받은 사람 개인의 형사 책임이 아니라 그 정당 그리고 후보에까지 돌아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 씨 혼자만 기소가 됐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함에도 법원이 2심까지 유죄를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용처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얼마 전에 있었죠. 자, 드디어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습니다. 지금 저 그부강님 제가 주진우 의원이 기억이 안 났어요. 맞아요.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작년 11월에 고발을 해서 그 사건이 배당이 돼 있습니다. 저 지금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 있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구체적인 진척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김용 씨 단계에서 좀 막혀 있으니까 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부강심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주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지금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일에 앞서서 오후 5시에 위헌법률 심판 대청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의견서를 못 받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었는데 그 선거법 20 재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왜 위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왜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렸는데 250조 1항 선거법 250조 1항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뭐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행위 여기서 행위가 불분명하다. 뭐 출생지나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행위가 불분명하다. 이거 위헌이다.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정확히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판단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021년에 당시에 이제 그 전 괴산군수가 본인도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데 헌재가 자, 이 행위라는 거는 보면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 아니냐. 이거는 판단 가능하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재판에서 조금 황당했던 게 본인이 과거 왜 우리 그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있잖아요. 그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오간 말에 대해서는 뭐 표현 뭐 숨쉴 공간 뭐 어쩌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왜 권순일이 재판 거래한 거 아니냐 그 의혹 받았던 그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측 변호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은 그때 당시에 그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던 게 결국 이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방송, 연설 방송 등의 방법을 했는데 자, 방송이라는 게 결국 선거 토론회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방송이라고 해놓고 어디까지 하는지를 안 정해놓으면 이것도 불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송이 불명확하고 그리고 행위가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납득이 가십니까? 방송이 뭔지 모르겠어요? 방송이 방송 아닙니까? 그럼 뭐 방송이라고 한 거 다 처벌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진짜 이거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도 사실 그 제가 받은 뉘앙스로는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돼요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말은 못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들이면은 이게 헌재 가가지고 이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나오고 차기 대선 출마 못하게 되는 형 나왔는데 이거 헌재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십니까? 지금 헌재에서 정확히 같은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걸 갖다 받아들여서 재판을 중단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어쨌든 양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들어는 주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를 뭐 조만간 결론을 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2월 26일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결심 날짜로 못 박아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뭐 기각하는 방향, 그 방향이 조금 뭐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또 중요한 하나 결정이 있었죠. 증인을 3명 채택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증인만 3명 채택을 했고 검찰 측 증인은 1명 안 받아들였고 이 대표만 뭐 채택을 하냐 뭐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증인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니 1심을 지금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거를 갖다가 2년 2개월을 했는데 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속도로 봤을 때도 헌재 심판정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12월 3일 날 개엄했는데 헌재는 매일 재판 거의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내면서 종일 재판을 하면서 증인 3명씩 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뭐 2월에 끝낸다 이런 얘기 나오고 민주당 쪽에서는 뭐 3월 내로 결론 나온다. 4월 대선한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랑 지금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2022년 9월에 기소된 재판이 지금 1심 겨우 나가지고 2심 재판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1심이 2년 2개월을 냈고 지금 법대로라면은 1심이 작년 11월 15일 날 선고를 했으니까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은 1월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2월 15일 지금 오늘 2월 7일이죠. 그러면은 지금 일주일 내에 지금 선고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죠 아마. 근데 2월 26일에만 끝내도 3월에만 선고해줘도 감사하겠다. 왜 사람이 기대가 적어지면은 이게 바라는 것도 적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법대로라면 633인데 너무 앞에 절차가 늘어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아이고 3월에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